다음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금광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동 출신 금광택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이철우 도지사님의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부지사님을 비롯한 경상북도 전 직원 여러분을 믿고 치료에 전념하기로 한 만큼 도정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와 향후 대응 방안, 중앙선 철도망 활성화 육사 이전, 길주 중학교 복합시설 수영장 건립, 유아교육진흥원 북부 분원 건립, 안동시 중학교 재배치 등 도민들이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와 관련한 건설적 대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집행부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표를 보시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본의원은 지난 3년간 도정 질문과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 현안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안동시를 포함한 경북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안동원도심과 신도청을 잇는 교통인프라 확충 문제, 관광 분야에서 안동문화관광단지 활성화 대책, 지역발전 및 환경 분야에서는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 지역 해제, 의료 분야에서는 국립경북과대학 설립, 경북 북권 균형 발전을 위한 바이오 산업 활성화 및 도청 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하여 방향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 모든 사안은 도민의 삶에 직결되고 경북도 발전에 매우 중대한 정책 과제로서 단 하나도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해당 실국께서는 각 사업의 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그간 도정 관련 주요 현안 과제의 추진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님께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와 향후 대응 방안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산불 피해 복구 국비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표를 보시겠습니다. 중앙재난대책본부의 경상북도 산불 복구 계획에 반영된 총 복구액은 1조 8천억 원 규모입니다. 그런데 복구비의 약 35%인 6,500억 원을 경상북도와 시군에서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도와 시군의 재정으로 산불 피해 복구에 요구되는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비용 부담으로 경상북도의 재정 여력이 부족해져 다른 도민 행정 서비스에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경북 산불 피해 복구액의 경상북도 분담 비율에 대한 적정성과 향후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해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택복구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주민이 일상을 회복하고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택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이철우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전파된 주택의 복구 지원 단가가 6천만 원 증액된 것은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도민들이 잃어버린 주택을 복구하기에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합니다. 본의원이 한국부동산원의 2024년 건물 신축 단가표 기준으로 34평의 주택을 신축했을 때의 비용을 계산해 보니 약 2억 5,8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번 초대형 산불 주택 복구비 지원 금액은 최대 9,600만 원으로 신축 비용의 절반도 채 안 됩니다. 주민들이 주택을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 금액의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의원은 실제 신축 비용에 맞게
주택복구지원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경상북도는 어떤 입장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산불 특별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난안전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받는 피해 복구 지원은 앞서 주택지원에서 보듯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많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 초대형 산불 특별법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초대형 산불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경상북도 입장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 사각지대 없는 완전한 피해 복구가 실현되도록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피해 주민이 피해 지역에 주택을 짓고 거주할 경우 30년간 상속세, 증여세, 면제, 1가구 2주택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이 초대형 산불 특별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줄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산림 인접지역 임의 별채 규정 완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경상북도 산림은 전국 산림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소나무가 면적의 82%를 차지하고 있어 산불에 매우 취약합니다. 산불의 발생과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림 인접지역에서 산불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림 인접지역에서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주민 생활 반경 인근의 산림 벌채가 필수적인데 현행 관계 법령에서는 임의 벌채에 대한 제약이 많습니다. 동해안 산불 피해 사례를 보면 산림 인접거리 100m 이내에서 80%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향후 산불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혹여 산불이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산림 인접지역의 임의 벌채 규정 완화에 대해 경상북도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경상북도 견해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속한 산불 피해 주택 복구를 위한 압축도시와 지역 공동체 구축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함께 산불 발생 지역의 초지 조성 및 대저시설 설치를 통한 빠른 산림 자원의 복구로 지역 경제를 반드시 되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인 중앙선 철도망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이 완료되면서 서울 청량리에서 부산 부전까지 한반도 내륙을 종단하는 새로운 철도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로써 안동을 비롯한 경북 북부권은 교통 편의성이 크게 개선되었으나 효과와 활용 측면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개선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표를 보시겠습니다. 현재 중앙선 KTX 이음은 청량리에서 부전까지 하루 왕복 6회 운행되며 소요시간은 약 3시간 56분입니다. 특히 안동역은 중간정차역으로 서울과 부산 양방향에서 2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해 교통요충지로 부상할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수도권 인구 유입을 위한 관광유인책 마련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이제는 중앙선 철도망을 통해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 울산, 경남 등 동남부권 이 760만 인구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중앙선의 출발 도착역을 서울역과 부산역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경부선은 우리나라 최다 이용 노선으로 2024년 한 해 동안 총 8,560만 명이 이용했습니다. 중앙선이 서울역과 부산역까지 확장된다면 경부선 이용객들을 상당 부분 이전 흡수할 수 있으며 동시에 서울과 부산을 연결한다는 상징성과 위상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 조정과 운행 횟수를 대폭 확대하고 내년 예정된 안동 영천 구간의 신호 시스템이 최고 속도 250km로 상향되면 전체 운행 시간이 단축되고 효율성이 높아져 경부선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울경 주민들이 중앙선을 활용해
중간 지역인 안동을 방문하여 경북의 문화와 관광 자원을 접할 수 있도록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고 관광 상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특산물 유통 경로가 확대되고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며 관광산업 발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문경, 신도청, 안동을 잇는 중부 내륙 철도망 구축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한다면 안동을 비롯한 경북 북부 지역은 수도권과 영남권을 연결하는 중간 거점으로서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 축으로 성장할 수 있고 중앙선은 제2의 경부선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경북도가 중앙선 철도망 확장과 중부 내륙 철도망 구축을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와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아울러 수도권 인구 유입에 맞춰진 관광 마케팅 초점을 부울경을 비롯한 전국 인구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선 활성화는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니라 경북 북부권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기회입니다. 이에 대한 경북도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육군사관학교 안동시 이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오늘의 자유롭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은 수많은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졌습니다. 특히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우리는 이 땅을 지켜낸 분들의 뜻을 되새기고 그 정신을 오늘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계승하고 실현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본의원은 실천적 방안 중 하나로 육군사관학교 안동 이전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호국 정신의 뿌리가 깊은 경북 그 중심에 있는 안동은 역사적 정체성과 상징성을 갖춘 최적지입니다. 육군사관학교 안동 이전의 맹분과 실리는 분명합니다. 첫째, 육사 안동 이전은 단순한 기관 이전이 아닙니다. 역사의 복원이며 정신의 계승입니다. 석주 이상용 선생님께서 안동 임천각에서 태어나 일제에서 맞서 전 재산을 내놓고 온 가족과 함께 만주로 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해 수많은 독립군 장교를 길러냈습니다. 그 신흥무관학교 정신은 오늘날 육군사관학교 뿌리로 이어집니다. 이제 그 육사가 역사적 근원을 따라 안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역사의 대의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둘째, 경북은 전국 독립유공자의 약 14%인 2,522명을 배출했고 그중 안동은 392명으로 경북 내 15.5%를 차지하며 맹실상부한 민족 정기의 터전으로 국가를 위한 군인재 양성의 근본 역시 역사의 뿌리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셋째, 정책적 타당성 또한 분명합니다. 해군사관학교는 진해로, 공군사관학교는 청주로 이전해 지역균형 발전과 군 특화도시 조성의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반면 육군사관학교만이 여전히 서울에 남아있는 현실은 형평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참여정부 시절 추진된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이었으며 현재 정부가 준비 중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역시 이러한 흐름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안동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님의 지난 20대 대선 당시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넷째, 육사 이전은 상징에 그치지 않습니다. 경제적 효과 또한 적지 않습니다. 육사생도 약 1,200명, 교수, 지원병력 등 3,000명, 유관 가족과 군 인프라를 포함하며 1만 명 이상의 인구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 군민 협력의 장 확대 등 경제적, 사회적 효과도 지대합니다. 경북 북부는 지방소멸위기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만큼 육사이전은 지역 발전의 실질적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부의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안동이전은 역사적 상징성, 지역균형 발전, 경제적 파급효과, 그리고 군인재 양성의 미래 비전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경상북도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고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 전략과 실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과 함께 경상북도 안동시 길주중학교 복합시설 설치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으로서 수영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날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안동시 용상동의 경우 주민 2만 5천여 명이 지역에 꼭 있었으면 하는 것이 바로 수영장일 만큼 수영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지역 주민의 관심과 함께 2020년부터 생존수영 의무 교육 대상이 모든 초등학생으로 확대되면서 수영장 인프라 확충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생존 수영이 가능한 수영장이 부족하여 많은 학교들이 의무 교육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수영장 인프라 확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 때마침 교육부에서 학교 복합시설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동구 길주중학교의 복합시설인 수영장 설치를 추진한다면 생존수영 교육 장소 부족 문제도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의 수영에 대한 수요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민간 수영장이 아니라 학교가 관리하는 수영장인 만큼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존 수영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학교는 단순히 학생들의 교육 장소를 넘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학생의 안전한 교육 환경 제공과 지역과 상생하는 학교라는 관점에서 길주중학교에 수영장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유아교육진흥원 북부부는 건립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은 지난 2020년 본위원의 도정 질문 이후 2026년 구미시 개원을 목표로 추진되었지만 일정이 순차적으로 지연되어 개원 시점이 2027년 상반기로 늦춰졌습니다. 본원 개원이 늦어지고 있는 지금 경북 북부권 유아교육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향후 지역 간 균형 있는 유아교육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북부부는 건립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광역자치단체 중 하나로 남북 간 거리와 이동시간의 격차가 매우 큽니다. 안동, 영주, 문경, 예천, 봉화 등 북부권에서 본원이 위치한 구미까지의 접근성이 낮아 본원 개소 이후에도 실질적인 이용이 어렵다는 현장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한계는 유아교육 서비스 접근성과 교육복지의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도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2030년까지 북부본원 개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간 균형 발전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사전에 대응한 좋은 사례입니다. 경상북도 교육청 역시 충북의 사례처럼 본원만으로는 또 전체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북부본원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안동은 도청과 교육청, 교육지원청 등 핵심 행정기관이 밀집한 북부권의 중심지로 유아교육진흥원 분원이 들어설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북부분원이 건립되면 유보 통합 이후 증가하는 영유아 교육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모든 영유아에게 다양한 놀이 체험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간 유아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감님, 지금 바로 유아교육진흥원 북부본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해야 합니다. 본원 완공 이후 논의에 들어간다면 또다시 수년간의 유아교육 공백이 발생할 것입니다. 임종식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북부본원 건립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추진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안동시 강남 지역에는 중학교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안동예중, 강남동 이전은 안동시 교육 환경의 불균형 해소와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해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동예중의 강남동 이전은 단연간 수차례 지속적으로 건의되어 온 지역 민원인 만큼 경북교육청이 이 문제를 보다 열린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안동여중 강남동 이전에 대해서는 배부해둔 유물과 전자회의 시스템으로 대체하고 서면 질문과 서면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건광태 의원님께서 제11대 11회 도의 의정 활동에 대한 경상북도 추진 현황, 또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와 향후 대응 방안, 중앙선 철도망 활성화, 육군사관학 이전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도의 행복위원회 위원장이자 또 산불 대책 특별위원회, 농업대전환 특별위원으로서 왕성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면서 특히 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경상북도 바르게 살기 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등 많은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셔가지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관심 갖고 질문해 주신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와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 피해 복구비의 국비 지방비 분담 비율의 적정성과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한 경북도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산불 피해를 입은 5개 시군과 우리 도는 재정 여건이 열악합니다. 피해 복구비에 국가 분담비를 높여야 한다는 의원님 의견에 깊이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만은 현재 피해 복구비 분담 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규칙과 관련해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서 제도 개선 사항이 필수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국비와 지방비 분담 비율은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규정에 따라서 사유시설은 국비 70, 지방비 30, 공공시설은 국비 50, 지방비 50%를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재원 분담 기준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경상북도는 재난 신속 복구와 재정 확보를 위해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중앙정부에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도비와 시군비 합치면 거의 한 2,500억 정도가 되는데요. 저희도 계속적으로 강하게 요청한 결과 그 반 가까이 되는 2,250억 원을 교부받아가지고 저희 지방재정 보충에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국비 확보 추진 상황과 향후 국비 추가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8일 주불 진화가 완료되자마자 우리 경상북도는 산불 피해 복구 대책본부를 곧바로 출범을 했습니다. 피해적에 대한 신속한 조사, 또 이재민 지연 대책 등을 추진하고 또 국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국회에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정부 1회 추경 예산에 산불 피해 관련 예산이 1조 1,143억 원이 편성되면서 산불 피해 복구에 보탬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정부 2회 추경 예산과 2020년 본 예산에 대비해서 정부 예산 분석, 또 실국별 국비 확보 보고회 개최 등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오늘 또 제가 주재해서 내년도 또 추경 관련해서 국비 확보 종합 판단회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산불 피해 주택 복구비 현실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는 전례 없는 대규모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국회 등을 상대로 피해 지원 현실화와 사각지도 해소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과거의 재난 대비 큰 폭의 추가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택 피해 지원금이 6천만 원이 추가 지원이 됐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행 제도상으로는 전파됐을 경우에 2천만 원에서 3,600만 원까지인데 6천만 원 더 되면서 8천만 원에서 9,600만 원까지 기본적으로 지원을 받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사각지대에 있던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생계 및 복구비 지원도 이번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또 대파대, 농기계, 또 농축산시설 보조율을 이번에 상향시켰습니다. 또 산불 송이 피해에 대한 인가 특별 지원, 또 중소기업 폐기물 처리, 100% 국비 지원 등 나름대로 갈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고 또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도 강화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 주택복구비 지원은 피해 주민의 삶의 터전을 복원하는 데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34평형 할 때 2억이 넘습니다만은 최대 9,600만 원의 지원금이 실제 건축 비용은 미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정부 재원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건의가 모두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전달도 하고 또 전달을 넘어서서 제도 개선의 또 실타래를 함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민들 또 국민들께서 십시일반으로 주신 우리 산불 성금을 추가적으로 가구에 배분해서 주택 복구비 등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개별 주택 복구 지원뿐만 아니라 공동체 회복을 위한 마을 기반 조성 사업도 함께 준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불 피해 지역내 24개 지구 이번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특별도시 재생 사업 중에 2개 지구가 됐고 여기는 1,200억을 지원받습니다. 또 마을 단위 복구 재생 사업 5개 지구, 또 마을 기반 조성 사업, 이거는 정부와 우리 경북도가 함께합니다. 17개 지구에서 총 24개 지구에 총 사업비 한 2천억 원의 마중물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사라지가는 마을을 살아나는 마을로 재창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 특별법 제정 추진 상황과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는 산불 주불 진화 직후부터 국회와 정부의 산불 특별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국회 산불특위 구성 이후에는 특위위원분들과 또 전문위원, 관련 부처를 직접 찾아가서 설득도 하고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각지대 없는 피해 복구 실현을 위해서 현재 발의된 특별법안에는 우리 중소기업인 또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구제, 또 농림업 피해 구제 등 많은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법안 논의 과정에서 중앙정부도 설득을 시키고 우리 국회 특위위원들께 잘 설명을 드려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상속세와 전월세 30년간 면제, 또 1가구 1주택 기준 완화 등 말씀하신 부분은 여러 가지 또 여건상 바로 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다만 특별법에 조세 감면 및 납부 유예 등의 조항을 포함시켜서 우리 산불 피해 지역 재건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특별법에 피해 지역 재건을 위해서 경북에 꼭 필요한 혜택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산불 특위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산불 특별법에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 그동안 계속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산림 인접 지역 산불 방지를 위한 비동의 벌채 범위 확대를 하는 산림법 개정에 대한 우리 경상북도 차원의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기후변화로 산불 발생의 빈도와 증가하고 있고 강도는 더 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가 인접 산림에서 발생하는 산불은 인명이나 재산 피해로 바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제적인 예방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산불 발생 시 피해 위험이 높은 민가 또 문화재, 주요 시설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 대상으로부터 50m 떨어진 지역부터 해서 이격 공간을 조성하는 산불 안전 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상으로는 산림 소유자가 연간 10입방미터 이하 인목을 재예방 또 복구 목적으로 벌채하는 경우와 건축물과 연접해서 피해 우려가 있는 인목을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벌채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임의로 벌채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 현장에서는 산주가 부재하거나 또 동의 거부 등의 사유로 민가 인접 사유름에 대한 선제적인 정비가 어려운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산불 예방에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산주 비동의로 인한 벌채 미시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긴급한 경우 산주의 동의 없이 위험목 제거를 가능하게 하는 산림자원법 개정을 산림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산불 특별법 안에도 이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산불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 산림 인접 100m 내가 피해 발생이 80% 이상입니다. 아까 전에도 보면 한 83% 나왔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생활권 주변 100m 이내 산림을 좀 키 작은 나무 위주의
수종으로 갱신하고 또 이 공간을 산림소득 창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산림소득 경관 100벨트 시스템을 이제 도입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과 현장 대응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선 철도망 활성화 육군사관학교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순서입니다만은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은 곧 세부적인 사항은 각각 건설도시국장과 지방실의 정책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광태 의원님께서는 길주중학교 복합시설 설치 촉구와 경상북도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북부 분원 건립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시며 농업대전환특별위원회 및 경북대구 행정통합특별위원회 등 각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며 지난 1월에는 2025 지방의회 복지대상을 수상하셨고 경북교육에도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길주중학교 내 학교 복합시설 수영장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복합시설 공모 사업은 교육부가 2023년부터 지역 간 격차와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복합시설 활성화를 통하여 학교의 교육 돌봄 환경 구축 및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도내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2023년 7건, 2024년 6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13건으로 전국 최다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4건은 수영장, 9건은 주차장과 돌봄시설 및 다목적 체육관 등의 시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영장 관련해서는 2017년 조례를 제정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존 수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1, 2, 6학년의 경우 이론 및 실내 체험 교육 4시간, 3, 4, 5, 6학년의 경우 이론 교육 2시간 및 실기 교육 8시간의 생존 수영 교육이 의무 실시되고 있습니다. 안동 지역의 경우 3곳의 수영장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실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께서 제안하신 이 수영장 문제는 아이들 생존 수영이나 또 지역민들의 수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학령 인구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안동시의 경우에는 원래 초등학교 졸업생이 1,436명입니다. 그에 비해 지난해 출생한 아이들은 573명입니다. 이 절반도 되지 않는 이렇게 학령 인구가 감소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해야 되고 또 지역 여건도 고려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거기다가 학교 복합시설 공모 사업 절차는 그 지방자치단체 사업 의향서를 접수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교육부에 공모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길주중학교 내 학교 복합시설 수영장 설치는 우리 교육청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안동시와 건립에 대한 상호 의사 결정을 해야 되고 또 길주중학교 이 구성원들의 동의도 구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 불편함이 있지만 그래도 학교와 학부모님 설득을 해서 지자체와 협력을 잘 하고 있다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요. 교육부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교육부 지원금 50% 수영장 경우입니다. 지방비가 50% 대응 투자되어야 하고 또 지역민들이 수요 사항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수영장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안동시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동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북부 분원 건립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미시 한동읍 구인봉초등학교 부지에
지상 4층 규모로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 설계는 완료되었고 공사 착공을 준비하고 있으며 유아체험시설에 대한 설계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의 그 큰 목적은 유아교육에 대한 연구와 교원 연수, 보호자 교육, 여기에다가 유아놀이 체험시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유아교육진흥원은 경북 유아교육의 질적 성장을 이끄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어서 북부 훈원 건립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북의 넓은 지리적 특성으로 북부 훈원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동부의 의원님들께서는 동부도 지어야 되는데 뭐 남부도 지어야 이런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이 주 목적이 연수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한 곳에 있어도 가능하고 아이들 체험 시설의 문제가 되는데 그걸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 9개 지역의 유아교육 체험센터를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 유아들도 근거리 체험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특히 북부 지역의 경우에는 도청 신도시의 경상북도 유아종합지원센터와 안동시 유아종합지원센터, 안동수학센터, 수학체험센터 등 다양한 체험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그 학령 인구 감소하는 이런 추세, 지역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북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의원님의 관심과 호견에 감사드리며 답변 드린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남 중학교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배용수입니다. 권강태 교수님께서 중앙선 활성화를 통한 접근성 강화 방안으로 시종착역을 기존의 부전역에서 부산역으로, 청량리역에서 서울역으로 변경하고 운행 시간대 조정과 운영 횟수 확대 등 중앙선 철도망 확장에 대한 경상북도의 견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철도 기반의 교통망 개선은 지역 균형 발전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접근성 향상을 위한 핵심 인프라 사업입니다. 또한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지역 관광 활성화와 기업 투자, 일자리 확대 등 지역 성장 촉진을 위한 철도망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 중앙선 철도망 확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반도 대륙을 관통하는 중앙선은 1942년 개통된 지 82년 만인 지난해 말 도담, 안동, 영천 구간의 복선 전철화 사업이 15년간의 공사를 완료하고 완종 개통되었습니다. 이로써 중앙선 청량리에서 경주까지 323km 전 구간 복선 전철이 되면서 동해 남부선과 연계하여 수도권과 부산, 울산권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연결되어 우리 내륙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현재 1일 열차 운행 횟수는 수도권은 왕복 28회, 부산, 울산권은 왕복 10회 운행 중이며 KTX 이용은 청량리역에서 안동역까지는 왕복 10회, 안동역에서 부전역까지는 왕복 6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ITX 마운과 새마을호는 청량리역에서 안동역까지 왕복 10회, 안동역에서 부전역까지 왕복 4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선 활성화를 통한 경상북도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우리 도에서는 기존 청량리역에서 운행하던 KTX 이음 열차를 2023년 12월 말부터 서울역까지 연장해서 1일 서울역에서 안동역 왕복 8회, 소요시간은 2시간 5분입니다. 이렇게 운행하는 등 접근성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종착역을 부전역에서 부산역 변경은 기존 철도망의 선로 구조 변경 등이 국가 계획에 반영되어야만 하는 사항이며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앙선 철도망 확충을 위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말 예정된 안동 영천 구간의 신호설비 개량 공사 완료 시점에 맞추어서 현재 안동역에서 서울역, 청량리역까지 하루 왕복 12회 운행 중인 KTX 이음열차를 부전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은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중앙선 이용객의 추이를 분석하여 도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행 횟수를 늘리고 구간을 연장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중앙선 등 철도망뿐 아니라 도내 SOC 교통인프라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금광택 의원님의 육군사관학교 이전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현 지방시내 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시대 정책국장 정성현입니다. 권광택 의원님께서 육군사관학교 안동 이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육군사관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닌 국가 핵심 엘리트를 양성하는 전략시설로서 국가 안보, 지역 경제, 인재 순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공군사관학교는 청주로 또 국방대학교는 논산으로 이전하는 등 국내 군사 교육시설 대부분을 지방에 배치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수도에 군사 교육시설을 배치한 경우는 드문 현상입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엘리트 양성 시스템의 지방 군사는 국가의 포용성과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상북도는 영천의 3사관학교, 그리고 포항의 해병대 훈련시설, 구미의 방산기업, 그리고 안동의 구 36사단 부지 등 이미 다양한 군 관련 기반 시설과 훈련장을 보유하고 있어 육사 이전 시 훈련 환경이라든가 교육 여건, 부지 확보 측면에서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육사 이전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인 만큼 육사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며 이를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과도 연계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방부, 국토부 등 관계 부처를 대상으로 국가 균형 발전 차원의 전략시설 지방 이전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AI 드론 훈련원 등 첨단 기술이 필요한 군사 분야에 맞춰서 지역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육군사관학교 지방 이전은 역사적인 상징성이나 지역 균형 발전, 경제적 파급 효과, 그리고 군 인재 양성의 미래 비전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는 국가안보와 균형 발전, 지역 미래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아젠다로 삼아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대학, 국방부 산하 교육기관, 군산업 관련 기업, 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유치화 정착을 위한 다자간 협력 구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성현 지방시내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